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과 국제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봉 감독의 감동적인 수상 소감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을 전하며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영화 종주국 프랑스에서는 영화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오늘 세 번째 전세기를 띄웁니다. 교민과 중국인 가족 150여 명이 귀국 대상인데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 숙소에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어제 하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5명이나 나와 감염자 수가 1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책임론에 휩싸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보고를 받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신 수사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오늘 밤 세 번째 전세기를 띄웁니다. 귀국 대상은 교민과 중국인 가족으로 150여 명인데 경기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 숙소에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세 번째 전세기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우한 티에너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귀국 대상은 주 우한 총영사관의 수요조사에서 탑승 의사를 밝힌 150여 명으로 우한시와 인근 지역의 교민과 중국인 가족입니다. 1, 2차 전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측과 우리 측의 이중 검역을 거친 뒤 내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교민과 가족은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합니다. 국방어학원은 350여 개 숙소를 갖춘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어제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곳을 방문해 긴급 점검을 했습니다. 정부는 국방어학원 주변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입소 기간인 14일 동안 교민들의 외부 출입과 면회를 금지하고 각자 객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하게 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이천시는 1, 2차 귀국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의식해 어제 현지 설명회를 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천 주민들은 우한 교민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정부 방침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신종 코로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다행히 국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환자 중 한 명이 또 퇴원했습니다. 네 번째 퇴원인데요. 반면 중국 광둥성에 체류 중인 교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둥성에서 중국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 2명 등 3명이 지난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1월 3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가족으로 현재까지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정부는 중국의 춘제 연휴가 끝나고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면서 중국 내 확산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자가진단 앱을 시행하는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뒤 14일 동안 매일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입국 2일차 밤 24시까지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심평원 등 유선 확인팀으로 명단을 통보해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행안부, 각 지자체, 경찰청을 통해 위치 파악에 착수하게. 한편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11번 환자가 어제 퇴원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가 퇴원한 환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들의 동선이 비교적 적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혹시 모를 추가 확진자 발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번째 확진자의 동선으로 알려진 경기도 시흥의 슈퍼마켓입니다. 확진자가 살던 아파트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했다가도 옆에서 아드님들이 지금 물건 시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지금 죽어있고 이런. 확진자가 살던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개학 시기 예정돼 있었지만 휴교령과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반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차 감염에 대비해 휴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나도 환자가 있어가지고 집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사러 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당분간 싫어요. 시흥시는 확진자의 동선과 별도로 시내 전반에 대한 방역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없는데도 단지 중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정형외과, 치과에서도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병원들은 감염자가 나와 병원 문을 닫아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다며 중국 방문자를 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발목이 골절됐는데 병원에서는 진료를 거부하고 의사도 못 만나게 한다.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입니다. 병원에 갈 놈들을 못 내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좀 진료 거부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갔어요.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은 치과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이 없으세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치과 진료 받고 싶은데 센터 가서 고문이 내려와가지고 치과가 시작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확인해보니 그런 지침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 방문자가 신종 코로나와 관련 없는 증상으로 내원하면 일상적인 진료를 할 것을 당부했지만 일부 병원은 사실상 진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열이 안 나면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잠복기에 옮기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지금. 스치고 지나가도 휴지를 해야 되잖아요. 충분한 보상을 해주셔야지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병원 폐쇄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던 롯데백화점이 사흘 동안 휴업을 끝내고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휴업 기간 동안 수백억 원의 매출 손해를 입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 근처의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고민할 정도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이 사흘간 휴업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했고 로비 한가운데엔 열 화상 카메라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주요 백화점들도 어제 하루 집중 방역을 위해 휴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백화점이 저희가 다 닫았어요. 아울렛이라. 임시 휴무하는 것 때문에 손해나는 게 한 500억 되죠. 확진자 동선과 가까운 가게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있기 전에 매출하고 딱 반으로 줄었어요. 거의 직원도 이제 한 명 줄였고 해가 심한 거죠. 80%가 줄였다고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노리고 있잖아. 전문가들은 방역 당일만 지나면 이후 출입을 하더라도 감염 위험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정도 그 공간에 대한 출입 규제는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뭐 며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인 이유가 없다. 정부도 방역 후 환기를 잘하면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손님들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주름도 쉬이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인의 공포가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죠. 바로 동양인에 대한 혐오, 인종차별입니다. 급기야 네티즌들은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SNS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이며 근거 없는 혐오 현상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간주가 흐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인을 비하하는 노래가 시작됩니다. Komt allemaal door die Chinezen. Honderden doden, het loopt nou flink uit de hand. Vreet geen Chinees, dan heb je niks te vrezen. Wat voorkomen. 중국인은 물론 음식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 현지 중국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개설한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란 내용의 온라인 청원엔 어느덧 2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청원문에서 문제의 노래로 상처받은 모든 중국인들, 특히 감염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는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차별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온라인을 넘어 광장으로 뛰쳐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시내 한복판에 나온 중국계 이탈리아인은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인간일 뿐이란 팻말과 함께 섰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남성을 안아주며 동양인의 진심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은 신종 코로나 기사에 황색 경계령이란 자극적인 제목까지 내걸며 동양인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SNS에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란 내용의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며 동양인을 향한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일주일도 안 돼서 감염자 수가 135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격리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6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크루즈선 내 감염자는 135명으로 늘었는데 탑승 중인 한국인 14명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객 3,600명 중 200여 명만 검사를 받은 데다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위험이 큽니다. 탑승객 전원을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추가 검사에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ただいずれにしろ症状の出ている方、熱の高いとかですね、あるいは高齢の方、そうした方を中心にですね、先行してそうした対応策を取って検査を行っ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첫 환자가 나온 지 2주 후인 오는 19일쯤 선상 격리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는데 거의 매일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크루즈선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커 입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책임론에 휩싸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의 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의 신종 코로나 관련 현장 방문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동요한 중국 민심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명훈 기자. 네, 나빠진 여론 때문에 현장에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동안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리커창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원지 우한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시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였는데요. 시 주석은 지난달 말 전염병 업무를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회의를 주재하기만 했지 일선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베이징의 한 병원과 질병예방통제센터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사태 발발 이후 마스크를 직접 쓴 채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지난 2달여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 주석이 돌연 모습을 드러낸 건 커지는 정부 비판 여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초로 알린 의사 리원량이 숨지고 우한 실태를 낱낱이 고발한 시민기자 천추수 실종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지자 성남 민심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현장 방문을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내 감염증 환자 소식도 전해주시죠. 사망자가 또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방금 나온 후베이성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사망자만 103명이었습니다. 공식 통계 발표 이후 하루 사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전 지역으로 볼 때 사망자는 1000명, 확진자는 4만 2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만들어진 한국 사회를 풍자한 영화 기생충이 이 자리에서 당당히 세계 정상에 오른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손하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한번 봐요. 영화가 담아낸 건 분명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지만 양극화란 현실은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함께 마주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봉준호 감독 특유의 코미디로 소화해내면서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카데미를 포함해 전 세계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160개가 넘는 상을 받은 이유입니다. 가족 희비극의 바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라는 그 설정이었습니다.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 감독의 창의성에도 아카데미와 칸이 열광했습니다. 설국열차에서 머리칸과 꼬리칸으로 계급 사회를 비유한 공 감독은 기생충에선 계단이라는 수직적인 비유를 화면으로 구현해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계는 산업도 작고 자본의 규모도 작지만 크리에이티브만큼은 세계적이라는 걸 입지만 전 세계 영화 관계자와 팬을 사로잡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봉 감독이 그토록 극복하고 싶어 했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세계 영화사에 남게 됐습니다.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4.15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합니다. 한국당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태 전 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는데 강남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시 열린 고유정의 결심 공판.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며 고유정에게 사건의 의문점들을 캐물었습니다. 수면제를 구하게 된 경위 등을 묻자 고유정은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는 검찰 공소장은 상상이라며 현 남편이 범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문이 이어지자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은 모든 걸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유정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정면으로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판결할 때 굉장히 양형사유에 불리하게 참작될 것이고 자기가 불리한 진술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똑같이 울고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될 그런 범죄자라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 고유정의 형량이 결정될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에 흥미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at they do not consider North Korea as a crucial issue to President Trump winning his re-election. So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국정 지지율도 4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 이 때문에 참모들에게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발언은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대북 협상에 매달려 재선 가도의 장애물을 만들기보다 대북 제재를 유지한 채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4일 실시한 국정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했는데 이는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 역시 적대시 정책 철회 등 협상의 문턱을 크게 높여놓은 만큼 북미 대화 교착 상태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하늘에 떠 있는데요. 도통 지상에 착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비행기가 착륙하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기우뚱 하다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착륙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다시 이륙하는 비행기.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폭우와 강풍이 너무 심해서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두 번째 착륙에는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륙했다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지난 일요일 음력설을 보내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매년 열린다는 이 행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 전통 연극에서나 볼 법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갑니다. 사자 모양의 거대한 탈 인형이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미국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중국인들의 음력 설맞이 행사 모습입니다. 올해 행렬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한을 응원하는 문구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는데요. 현재까진 뉴욕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로 매년 열리던 행사만큼의 즐거움은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서 끝나서 지금보다 밝은 모습으로 행사를 치르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다른 나라 축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탈리아에선 매년 이맘때쯤 17일간 카니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커다란 생쥐 모양의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 복장을 한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이들은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연례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중들은 운하 위로 올라가서 이 퍼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의상을 입고 가면을 쓰고 즐기는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 축제. 지난 주말 시작한 이 행사는 이달 25일까지라는데요. 이탈리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출근길도 대부분 뿌연 하늘입니다. 지금 호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시각 경기의 먼지 농도 40 마이크로그램, 전북은 4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강원과 울산, 경북을 제외한 전권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온화해져서요.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3도, 대전과 광주는 15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수준을 4도에서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서 120mm 이상, 남해안에서는 20에서 60mm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지만 곳곳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0.1도, 강릉은 2.8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전주 15도, 대구 14도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상권에 머물면서 온화할 텐데요. 아직 추위가 물러난 건 아닙니다. 주말 사이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